의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키통키님, 길소풍님, 작은소망님, 허인숙님, 제이미케이님, 영구삼촌님, 구름바람님 반갑습니다. 재생 목록은 제가 만들 줄 모르는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짓 뉴스가 있었나요? 반갑습니다. 타이레놀님,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소리 작습니까? 소리가 작습니까? 들어봐야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소리 작습니까? 소리가 작습니까? 들어봐야겠다. 가까이 하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가까이 하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잘 들리네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잘 들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지내시죠? 예. 저는 사실 어제 재판 승소 한 개 하고 변호인으로 참가하고 혼자 참가했네. 예, 변호인으로 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서 기분이 좀 좋은 하루였습니다. 수임도 좀 돼가지고 갑자기 어제 어, 잘 됐어요. 갑자기 요즘에 사실 본업을 유튜브로 전향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살짝 있었는데 역시나 내 본업은 변호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마이크 또 소리가 작습니까? 마이크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지금은 잘 들리시죠? 이렇게는 잘 들리고 예 하던 일 할까요? 예 의병님, 구름바람님, 네. 타이레문이 그럼 영광입니다. 요즘 유튜브 처음이구나. 오늘 유튜브가 처음이 아니라 저도 유튜브가 처음이었던 때가 있었죠. 네. 이렇게 빨리 유튜브를 하게 될지 전혀 짐작을 못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 동생이 유튜브를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뭐 자기가 100만 모아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7월부터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동생을 완전히 역전하고 이렇게 교대 박변을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립니까?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 뭐 오늘 뭐 지금 화두는 그 뭐 메인 이슈는 지금 추미애 윤석열이죠. 추미애 윤석열이고 보니까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그 기소까지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뭐 정말 그 기습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기습 기소를 했고 이러한 상황이 되게 뜻밖인 듯하지만 사실은 올 3월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3월에 윤석열이 해임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행만 이번이었을 뿐 그들이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추미애가 원래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지도 않고 또 직접 브리핑을 했고 또 서울 고검까지 와서 브리핑을 했죠. 국회 지라시에서는 의정관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추미애가 직접 서울 고검에서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통상적으로 언론 플레이는 그 3시 반, 4시 전까지 원래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그날 기사를 마감을 하고 다음 날 그 배포될 보도를 위해서 이제 받은 보도 자료나 각종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요. 또 6시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늘 기소도 지금 그 윤석열 와이프 윤석열의 장모에 대한 그 의견서를 달라고 한 상황에서 기소를 한 것이죠. 이 정도면은 이성윤이랑 추미애랑 짜고 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법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뭐 윤석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추미애의 지금 이 국정농단은 점점 더 추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이기용님 잘 안 들립니까, 청주님? 한번 보겠습니다. 추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들리는데. 잘 들리지 않아요? 지금 버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들리시죠? 소리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예, 잘 들립니다. 저는 잘 들리거든요. 좀 잘 들리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지금 제 오디오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백화점식 날보다는 특종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 부장식 그 브리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제 특정 제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는 저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루에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지. 예, 통키님 반갑습니다. 네. 손 마이크가 멀어지면은 지금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네, 알밤 토크를 더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혼자서 하라는 뜻이겠죠. 붕어소녀랑 이제 콤비 플레이로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향기 붕부님, 김정환님 반갑습니다. 음. 네, 잘 들리는 걸로 알고 제가 이제 뭐 미국발 특종이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한국발 특종이 좀 많이 줄었죠. 제가 오늘 특정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하루에 1개 정도씩 특종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종은 뭐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나만 볼 걸 이렇게 정하고 저만 볼 걸 이렇게 정하고 오늘은 사실 갑자기 대법원에서 막 자료들이 오늘은 대법원에서 자료들이 여러 개가 왔습니다. 대부분 여러 개가 왔고 그 중에 5개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갑자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 자료가 왔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협조 의뢰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증을 하기로 했고 14일 날 2시에서 4시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이 별지 서버 투표용지 발급기 그리고 분류기 개수기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목적은 서버에 저장된 선거 관련 정보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하고 서버 감정의 방법과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전문심리위원회 의견 청취,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확인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의 확정, 서버 전체 구조, 백업, 포렌식 사본의 생성 경과 및 보존 상태 확인, 사전투표 관련 정보, 통합명부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로고의 내용과 보존 상태 확인, 통합명부 운영에 따른 본인 확인 이미지의 내용과 보존 상태 확인, 기타 선거 관련 정보, 그 다음에 법원과 당사자의 질의응답 및 의견 제시,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 분류기, 개수기, QR코드 발급에 관한 사항 확인, 감정인 신문, 수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개수기의 시연, 각 기계장치에 저장된 정보 확인, 각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내용 확인, 질의응답 및 의견 제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그 다음에 전문가 2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감정할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인 신문 절차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왔고요. 또 하나 더 이것도 좀 황당했었는데 이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이렇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규하고 문행규 씨가 지금 그렇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들의 이력을 좀 조회하니까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고요. 이런 의견 요청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뭐 크게는 2개죠. 크게는 2개고 개수로는 5개가 왔는데 그 2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을 시행하겠다라는 게 직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변론 기일을 잡고 지금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변론 기일도 안 잡고 지금 이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나 이제 변론 기일을 잡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갑자기 뜬금포로 이렇게 한다는 것 조금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일단은
거기에는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 심리 유형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에요. 음량이 낮습니까? 계속? 템포. 죄송합니다. 망했다. 지금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왜 계속 음량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핸드폰, 마이크도 이렇게 바꿨는데 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됐네요. 이제 소리 커졌습니까? 지금 소리는 지금 잘 들립니까? 지금 USB 꽂는 그걸 바꿨고요. 소리를 지금 좀 키웠거든요.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아휴, 다행입니다. 참 죄송하네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의 그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이제 코이카가 무상 원조를 많이 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도미니온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베네수엘라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문 정권이 마두로 정권에게 이제 무상 원조를 5배 늘렸다라고 했고 그 150만 달러의 무상 원조 늘린 게 코이카를 통해서 늘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이제 그걸 하나 딱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키르기스스탄, 키르키즈 공화국, 키르키즈스탄 이 좀 발음이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이제 키르기즈스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키르기즈스탄에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코이카 조폐공사가 키르키스에 전자신분증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예, 키르키스에도 코이카 주재원 사무소가 49번째 해외 조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그냥 그 배경 지식으로 일단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경 지식으로 일단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보건관리 자문 활동, 조폐공사, 키르기즈 전자주민 카드 사업 발주,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키르기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과 선거와 관련돼서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관위가 키르기즈 공화국 총선에 한국 선거 관리를 전수해 주었다 라고 이제 2015년부터 하고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키르기스스탄의 투표율 66.2%, 코로나 감염 0건의 총선 경험을 전파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이게 뉴스핌, MBC 등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이카는 키르기스탄의 선거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15만 불을 투입해서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관계자 선거 관리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 대선 시 개표 시간이 1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개표 정확성 및 대국민 선거 신뢰도가 향상되는 등 코이카는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 최초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총선과 대선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여기 보면 이제 코이카와 키르기스탄 그리고 IT, 전자주민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키르기스스탄의 전자개표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10월 4일날 그 총선이 있었고요. 이 불복 시위가 있었고 사퇴를 하게 됐죠. 이틀 만에 선거 무효화가 됐습니다. 선거 무효화가 됐고 대통령 궁이 점령당하고 불이 났고, 예, 대통령은 하야를 했죠. 하야를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키르기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간접 지식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신기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키르기스에 대해서 동향보고라는 것을 20차례 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관심 없는 국가잖아요. 관심 없는 국가인데 키르기즈 공화국에 이제 20차례 이상의 총선과 관련된 동향 보고를 그 내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 분명한 제보에 따르면 부정선거가 이제 키르기스스탄하고 관련이 있는 부정선거가 한국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키르기스탄하고 한국이 처음에는 되게 좋은 식으로 진행이 되려고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총선 경험을 전파를 하고, 예, 총선 관련해서 키르기스탄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무슨 포럼의 의제로 삼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는 이제 선거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웨비나를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4일 날 있을 키르기스탄의 총선에서 이제 한국의 경험을 줘서 부정선거를 또 저쪽에서 일으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부정선거가 터진 거죠. 부정선거가 터진 거고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선관위가 총선 결과와 거기에 대한 민심이 어떤가, 그리고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리고 특별회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의 그 사태, 대통령 하야, 신임 내각 출범, 그 다음에 그 총리의 권한대행 과정, 이런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부정선거가 일어난 국가에서 이런 동향 보호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정보공개 신청하는 거 동향 보고 다 되고 있습니다. 네, 리사핑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한국에서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거기는 바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나라가 한번 엎어진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선관위 내부 자료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기 시흥시 고물상이나 이렇게 뒤져가지고 한두 개 나온 그런 자료였는데 어쨌든 유력한 그 당시에는 그 파편적으로 우리가 알던 그 파편적인 공문 속에서도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선관위 쪽의 유력 제보에 따르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동향 보고를 20차례 넘게 했고, 그래서 키르기스스탄하고 한국과의 어떤 모종의 그 부정선거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가 음, 예, 이 태용호 국회의원이 이 베네수엘라가 무상 원조 좌파 정권 베네수엘라 무상 원조 5배 급증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 코이카가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무상 지원을 1년 만에 5배 늘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나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독재국을 선별 원조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걸 보면은 또 태용호 지금 현 위원이 이걸 어떻게 또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코이카 ODA 공공개발 원조 사업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외교부가 원조국의 민주주의 정도나 자유, 인권, 시장, 경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면은 이 독재 국가나 부정선거가 일어난 국가로 보이는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이제 있는데, 그게 한국과 그리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결국 돈의 흐름을 찾다 보면 이게 부정선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미니온을 치니까 베네수엘라가 나왔고 중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베네수엘라, 코이카, 그리고 키르기스탄까지 이렇게 지금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베네수엘라, 중국, 지금 세르비아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저기 독일의 사이트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1대1로처럼 연결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한국의 기구인 코이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
이게 뭐 제보에 따르면 이 키르기즈스탄과의 선거 분야의 웹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 키르기즈 공화국의 코이카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코이카 자금이 키르기스탄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이 이 부정선거가 이 코이카 자금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코이카가 베네수엘라를 무상 원조를 5배 이상 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특종 아닙니까? 네. 예, 이재양님 링컨에 오신 것을 예, 그렇습니다. 제 지지 캔님 예, 코이카 자금을 베네수엘라에서 뭐 했는지 국제 부정선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튼 특종 보도 이런 게 좀 체질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좀 어설픈데요. 지금 보니까 보도 태도가 제가 오늘 그 비비안 주팀님, 티비님, 네. 지금 이 키르기스탄과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의 답변서 내용 중에 키르기스탄 관련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국토본에서 만든 그 그림 파일 있잖아요. 그림 파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서면으로 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바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종 제보에 따르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특종이나 이제 관련 증거들을 이제 제출할 거고 서면으로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하고 또 A웹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A웹이라는 저 연수에 있는 그 세계선거관리위원회가 핵심 부정선거의 핵심 기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예, 만약 미국이 이제 치기 시작하면 한국 송도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독일에 이제 미군이 덮쳤던 것처럼 송도도 역시 그와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예외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간다이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A웹도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건데 향후에 너무너무 재미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이런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대한변협은 뭐 또 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고요. 좌파가 장악한 지금 대한변협의 기구가 돼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특종 보도만 하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켰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코이카를 좀 파주십시오. 코이카를 파주시고 코이카가 키르기스탄, 베네수엘라와 관련이 있고 이와 관련된 ODA, 공공개발 원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를 통한 자금들이 세계의 부정선거의 자금 흐름과 아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아, 빨리 끝난 거 모르겠는데. 예. 생각보다 특종을 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음, 아무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제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옥수수님. 네.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좀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 의병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니언님은 열심히 지금 뭐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여전히 저희들끼리 있는 개인톡에서는 뭐 멋진 유머로서 뭐 저희들을 재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멋진 분 같아요. 예, 위트가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기회에 싸그리 다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김수진 대표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요. 네, 너무 빨리 수사받으러 가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빗소금님,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보도는 당연히 있겠죠. 보도는 오히려 바이든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나 그런데 진실은 다를 겁니다. 네. 아몰랑님과 앨리스는 이제 이 부정선거의 그 세계적인 것들, 세계적인 부정선거, 그리고 그 세계적인 부정선거에 또 우리나라가 일어났다는 걸 열심히 알려주시는 거죠. 네. 원전 사건은 또 하야건입니다. 하야건이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작 바이든도 조용하고 민주당도 조용하다.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정규제나 이병태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The right person, right place 아닙니까? 이생결님, 트럼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바이든은 원래부터 조용했습니다. 또 자기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We put together,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부정선거 역사상 가장 큰 부정선거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자인을 했기 때문에 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11월 말이니까 곧 그 큰 이슈가 이제 정말 터질 겁니다. 터질 거고 12월 초에 또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실망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과 2017년이었어요. 삼성과 청와대가 이제 거짓 가짜 뉴스에 공격을 받을 때 뭔가 큰 한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3월 10일 날 탄핵이 될 때까지도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절없이 아니었죠. 저는 그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청와대나 삼성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 좀 많이 허무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탄핵이 3월 10일 맞죠? 3월 9일자에 이제 정보 보고를 했었죠. 그 당시 부의장실에. 그래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는 8대 0 아니면 7대 1이었습니다. 8대 0 아니면 7대 1이어가지고 제가 부의장님 지금 탄핵 가결 분위기입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청와대 쪽 이제 명성이 형 최명성 변호사가 이제 그쪽 대리인이었으니까 제가 명성이 형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닌데 4대 4, 5대 3으로 기각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보고가 이 정도면
뭐 이쪽도 말도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부장님, 청와대는 5대3 또는 4대4로 기각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8대 0이 났잖아요. 저는 그때 개인적인 경험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음, 청와대라는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당시 이제 탄핵 이후에 끝나고 그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 있는 또 친구가 저희 부의장실로 와가지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탄핵 기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아싸리 만세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탄핵 인용이 돼버린 바람에 황당했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보고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짜가 진짜를 다 덮어버렸고 실제로 뭐 100% 무고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으로는 저는 제가 보기엔 제일 깨끗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분이 탄핵됐습니다. 탄핵됐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탄핵의 항상 곁에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감찰관실에 있었고, 국회 부의장실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부의장님하고 황교안 총리하고 1월 말에 이제 미팅도 했었는데 단독으로 1대1로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겪어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상 일이란 게 정말 이게 상식과 알고 있는 것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지구 대통령 트럼프가 만반의 준비를 했고 한국에서 많은 제보들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그리고 자체적인 정보기관, 수사기관을 바탕으로 이 판을 제대로 엎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있고 그래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트럼프와 같은 멋진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일들은 좀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보광님, 이순신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트럼프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더 이상 가짜가 진짜를 덮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에도 유승민, 김무성 같은 무리들이 있죠. 그런 무리들이 있고 언제든지 그러한 세력들이 진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은 악마도 있고 이제 가드가 있다고 하면 사탄이 있는 것처럼 정말 선악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악이 세상을 덮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특종하려고 했는데요. 예, 아까 특종 말씀드렸습니다. 예, 종종 이런 특종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잘 주무십시오. 저는 또 할 게 많아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또 뵐게요. 아, 천분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